시작해 보겠습니다. 챕터 7 별과 외계행 성계. 드디어 천문학으로 넘어왔는데 교재는 209쪽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거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챕터 7이 지구과학 교과서로는 5단원인데 총 5개의 단원이야. 교과서는 5개의 단원. 우리 교재로는 요게 챕터 7, 요게 챕터 8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단원이 천문학 단원이야. 근데 요 5단원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 별을 배울 거야. 별 하나. 6단원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 은하를 배워요. 은하와 우주 전체. 그래서 이제 스케일이 좀 커진다고 보면 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배운 내용들이 여기서 다 쓰이니까 단원이 거의 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내신 할 때 중간에 이렇게 끊기더라도 기말을 준비할 때는 그냥 다 해야 돼. 이게 그냥 다 한 덩어리야. 이거 3, 4단원도 다 한 덩어리였잖아. 어차피 이게 한 덩어리야.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알아야 그 보기들이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오늘은 일단 별의 물리량을 갈 건데 단원 구성은 중단원은 이렇게 돼 있어. 주제들이 총 덩어리가 3개예요. 또 여기서 별의 물리량 이거 배우고 그 다음에 별의 일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외계인 찾기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아마 중간고사는 여기까지 대부분 하는 학교들이 많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진도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하면 진도가 다 끝날 예정이고 요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학교는 따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남아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요거는.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 별의 물리량을 한번 볼 건데 맵을 잠깐 써줄게. 맵을 여기다. 어떤 물리량들을 배울 거냐면 1번 거리. 별까지의 거리. 2번은 별의 밝기. 그 다음에 3번은 표면 온도. 마지막 4번 별의 크기. 이렇게 4개의 물리량을 배울 겁니다. 4개. 근데 이게 지구과학 2에도 연결이 되는데 몇 개가 더 붙어요. 지구과학 2 가시면 막 더 붙고 그다음에 다음 단원 가더라도 여기서 추가로 더 돼요. 좀 많은 큰 단원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교재부터 보시면 별까지의 거리부터 갈 건데 요거는 이제 중학교 내용이야. 중3 내용입니다. 중3 그리고 지구과학 2에 소개가 되는데 요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내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능에도 중3 내용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나왔던 뭐 관행강 물방울 이런 게 그냥 지구과학 1 교과서는 없거든. 근데 그게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할 건데 교재 보시면 거기에 그 공식 같은 게 있어. 공식 같은 게 있는데 내가 쭉 설명을 하는데 필기를 안 해도 돼. 필기를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공식을 마지막에 정리를 해줄 거야. 머릿속에 필요한 공식들을. 그래서 그냥 쭉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연주시차부터 간다. 여기 태양이 있어. 태양. 여기 지구가 있어. 지구가. 태경아, 지구 반지름 몇 킬로인지 알아? 몇 킬로야? 영호야 이거 몇 킬로야? 6,400km. 6,400km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400km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킬로미터인지 알아? 몇 킬로미터인지 아는 사람? 몇 킬로야? 몰라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요. 엄청 길어. 덕후가 있을 줄 알고 물어본 거야. 엄청 길어. 숫자가 엄청 길어. 킬로미터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단위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어? 1로 하자. 그냥 이걸 1로 하자. 새로운 단위를 만들었어. 1AU. 1 천문 단위라고도 합니다. 천문학이 영어로 에스트로노미거든. 1AU. 그러면은 AU라는 단위는 태양계 내에서 거리를 표현할 때 쓰기 유리하겠지. 괜찮죠? 또는 어떤 항성계, 외계 항성계에서도 태양이랑 지구에 비슷한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데를 표현할 때 유용한 단위일 겁니다. 그죠? 근데 나는 별까지의 거리가 궁금해. 여기 이 별까지의 거리. 별. 이 별을 가렌이라고 하자. 별 가렌까지의 거리가 궁금한 거야. 이 친구까지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면 중학교 때 배웠듯이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오른나사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죠? 이렇게. 근데 내가 이 시점에 가렌을 바라볼 거야. 그럼 가렌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가렌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이 그림 안 그려도 돼.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 가렌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더 멀리에 별 나서스가 있다고 하자. 나서스라는 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우주 공간에서 가렌을 봤을 때 가렌이 나서스보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 가렌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여기 서서 보면 나서스 여기 있는데 가렌이 왼쪽에 있죠, 그죠? 근데 6개월 뒤에 관측해. 6개월 뒤에 그럼 지구 공전에 여기가 여기서 가렌 바라봐. 가렌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이번에는 나서스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 아, 그래서 우주 공간을 바라보는데 나서스가 여기 딱 있는데 우주 공간에 나서스가 있는데 가렌이 여기 있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가렌이. 이렇게. 그죠? 이 시선 방향의 차이를 시차라고 합니다. 요거 시차. 요 각도를 시선 방향의 차이 시차. 그리고 연주 시차는 뭐냐면 연주 시차는 요거를 절반을 취합니다. 절반. 이렇게 해서 요 각도 있죠? 요 각도? 요 각도를 연주 시차 P라고 합니다. 연주 시차. 연주 시차. 요 각도를 측정하면 별까지 거리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이 가렌이 계속해서 1년 동안 관측할 때 계속 움직이잖아. 이렇게 요 각거리의 절반을 연주 시차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이걸 어떻게 하냐면 봐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 이걸 문자 R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거 문자 R이라고 표현할게요. R이라고. 태경아. 이 거리는 얼마일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일까? 얼마일 것 같아? 어? 뭐라고? 뭐? 뭐야? 아는 사람. 이 R이야. 이거 R. 이거 얼마일까? 태화 이거 얼마야? R 제곱 마이너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직 천문학적인 마인드가 탑재가 덜 된 거야. 이게 R이야? 이것도 R이야. 이렇게. 괜찮아? 이게 너무 작잖아. 이거 엄청 길잖아. 이 정도는 무시할 만하다. 그죠? 우주에서 요 거리는 무시한다. 이게 R이면 그냥 이것도 R인 거야. 괜찮아? 이거 막 그 뭐지? 피타고라스 그 형 공식 그거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이거 근사를 어떻게 하면 근사 이렇게 합니다. 원. 이걸 중심으로 반지름 R인 원 이렇게. 그럼 비례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비례식. 중심각이 P일 때 호의 길이가 1AU. 호의 길이가 이거 호가 아닌데? 그냥 호라고 하자. 똑같겠지, 그지? 호라고 하자. 근데 중심각이 360도일 때 원주 2파이 R. 그러한 R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 R을 구하면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각 P가 연주시차 P가 너무 작아. 각이 너무 작아. 어느 정도로 작냐면 1초보다도 작아. 다시 1도보다도 작아. 1도. 우리의 각을 보통 도로 표현하잖아. 도. 그죠? 근데 이 1도를 60등분을 합니다. 60등분. 1도라는 매우 작은 각을 60개로 쪼개. 다다다다다. 그러면 60분이 돼. 분. 근데 1분이라는 각을 또 60등분하면 60초가 됩니다. 1초가 됩니다. 1초가 돼. 1초. 초. 이렇게 표현해. 초. 요게 시간이 아니라 각의 단위야. 각의 단위. 그러니까 1초라는 각은 뭐냐면 1초라는 각은 1도를 3600등분한 거야. 1도라는 매우 작은 각을 3600등분하면 1초야. 근데 별의 연주시차가 1초보다도 작아. 1초보다도 작아. 엄청 작아. 그러니까 인간의 맨눈으로는 관찰할 수가 없는 아주 작은 각도예요. 왜냐면 이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래. 그래서 여기다가 요걸 이제 도로 바꾸면 요거 연산이 되죠.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수학 잘하니까 이걸 빠르게 암산 한번 해볼게. 빠르게 암산하면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2062 65 AU 이렇게 암산이 가능하죠? 그지? 정제도 다 했지, 그지? 이렇게. 근데 숫자가 어때? 이거 봐봐. 연주시차를 관측했어. 1초가 나왔어. 1초가. 여기다 1 딱 넣으면 거리가 206265 AU라는 얘기야. 숫자가 어때? 느껴지는 게 뭐야? 더럽다. 그죠? 더럽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로 하자. 그리고 새로운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거리를 그냥 파섹이라는 단위로 쓰자. 귀찮아서 파섹이라는 단위를 만들었어. 그럼 이 P는
단위가 초가 됩니다. 초.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뭘 넣어두시면 되냐면 요거 여기다 박스만 쳐두세요. 박스 이렇게.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를 파색이라는 단위로 씁니다. 파색. 그리고 참고 거기다 참고 요거 써두세요. 1파색이라는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3.26 광년 정도 됩니다. 연주시차가 1초가 되는 거리. 3.26 광년. 1파색 3.26 광년. 1광년이 뭐냐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야. 그죠? 근데 1파색은 3년만 달려가면 돼. 3년만. 빛의 속도로. 그죠? 빛의 속도로 3년 좀 더 가는 거리가 1파색이야. 그죠? 별은 그거보다 더 멀리 있다. 여기까지 괜찮지? 질문 있니? 그러면은 연주시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큰 거리가 먼 별이겠죠? 그치? 특히 인간의 관측 기술에는 한계가 있어서 거리가 매우 먼 별은 연주시차가 너무 작아서 관측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비교적 가까운 별들 관측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하나 끝. 빰. 두 번째, 밝기로 가겠습니다. 별의 밝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했을 텐데 등급과 밝기의 관계입니다. 겉보기 등급, 뭐 절대 등급 이거 한번 했었죠? 자,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과거에 별을 보다가 등급을 분류했어. 근데 이제 1등급 제일 밝은 별에 1등급 줬고요. 제일 어두운 별에 6등급을 줬던 거야. 이렇게. 그죠? 물론 그 사이에 등급 다 있었죠. 2등급, 3등급 이렇게. 점점점점. 근데 나중에 관측 기술 발달해가지고 그 1등급이라고 부른 그 별의 에너지랑 6등급이라고 매긴 그 친구의 에너지를 비교하니까 실제 에너지량, 실제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실제 밝기가 100배 차가 나더라. 100배. 그리고 한 등급 차이가 나면 밝기가 2.5배 차이가 나더라.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등급과 밝기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0배는 2.5의 5제곱이었던 거지. 2.5의 5제곱. 그죠? 거듭 제곱으로 표현되죠. 여기서 이제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현지야 6등급 별보다 2.5배 밝은 별 몇 등급? 6등급 별보다 2.5배 밝은 별? 5등급. 그치? 등급 낮을수록 밝은 거야. 2등급 별보다 2.5배 밝은 별? 1등급. 괜찮아? 좋아요. 1등급 별보다 2.5배 밝은 별? 0등급. 그지? 0등급. 0등급 별보다 2.5배 밝은 별? 마이너스 1등급. 마이너스 1등급보다 100배 밝은 별? 마이너스 6등급. 그지? 6등급 별보다 2.5배 어두운 별? 7등급. 7등급 별보다 100배 어두운 별? 12등급. 할 수 있겠죠? 계속 더하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그죠? 여기까지 됐죠? 이게 밝기와 등급의 관계인데, 그럼 이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별 가렌, 나서스, 다리우스가 있다고 합시다. 밤하늘에 별이 3개가 있는데요. 얘를 바라보고 내가 밝기를 조사했어요. 그걸 겉보기 등급이라고 합니다. 겉보기 등급. 이건 내가 실제로 눈으로 지구에서 봤을 때의 등급인 거야. 그래가지고 가렌이 1등급이었고 나서스가 6등급, 다리우스가 6등급이었다고 하죠. 누가 제일 밝게 보여요? 가렌이 제일 밝게 보이죠. 몇 배 밝게 보여? 100배. 나서스랑 다리우스보다 100배 밝게 보여. 그죠? 이거. 근데 실제로 가렌이 제일 밝아? 그건 아니야. 거리가 다 다르잖아. 그러면은 실제 방출하는 에너지, 실제 밝기를 비교하려면 거리를 어떻게 해야 돼? 통일해줘야죠. 그죠? 그게 절대 등급이야. 절대 등급. 그래서 거리를 다 통일하는 거야. 지금 거리가 다 다르잖아. 그래서 거리를 10파색에 있다고 가정하고 등급을 조사합니다. 그 별이 10파색에 있다고. 10파색은 뭔데? 연주시차가 0.1초가 되는 거리. 그죠? 그 정도 거리에 있다고 가정을 한 거야.
그러면 가렌이 6등급이 되고요. 나서스는 그대로 6등급, 다리우스가 1등급이에요. 실제로 누가 제일 밝아? 다리우스. 몇 배 더 밝아? 얘네들보다 100배 더 밝아. 괜찮아? 자료를 해석할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거야. 나서스를 잠깐 보시면 나서스 원래 거리에서 6등급으로 보였어. 근데 10파색으로 옮겼는데 그대로 6등급이야. 나서스는 원래 거리가 10파색이었다. 됐죠? 근데 가렌 봐봐. 원래 거리에서 1등급으로 되게 밝게 보였는데 10파색으로 옮기니까 어두워졌어. 그럼 원래 거리는 10파색보다 가까웠다. 그죠? 가까웠다가 멀어지니까 어두워졌잖아. 그지? 얘는 반대죠. 원래 거리에서 6등급으로 어둡게 보이다가 10파색으로 옮기니까 밝아졌어. 그죠? 그럼 원래 거리는 10파색보다 멀었다. 그죠? 일반화시키면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의 차이를 알면 거리를 추정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을 뺍니다. 차이를 봤더니 이게 0이야. 0이야 10파색. 0이면 10파색. 근데 여기서 이거 뺐는데 음수야 10파색보다 가까워. 양수야 10파색보다 멀어. 이게 그냥 거리랑 비례. 이렇게.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네모 박스는 외워야 돼. 그죠? 겉절이죠, 겉절이. 겉절이. 근데 요거를 계산도 하셔야 할 겁니다. 나중에 계산. 그러면 공식 하나 써드릴게요. 공식.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면 거리랑 비례하는데 로그 함수로 비례해요. 로그 함수로 이렇게. n-m은 5 로그 r 빼기 5. 여기서 말하는 r이 별까지 거리고요. 단위는 파색입니다. 파색. 됐어? 다 했습니다. 밝기 끝. 그런데 의문이 있어. 의문이 뭐냐면 이거야. 아니 별을 어떻게 10파색에 있다고 가정해? 그죠? 별은 원래 거리가 저기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뭐 100파색에 있어. 근데 걔를 10파색에 옮길 수가 있어? 못 옮겨.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네? 별이 여기 있어. 근데 별이 이렇게 에너지를 쭉 방출합니다. 근데 내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럼 이제 별빛을 이 정도 면적으로 봤는데 이게 2배가 떨어지면 2배 멀리 떨어지면 별빛이 이렇게 4배로 퍼져요. 4배로. 그럼 내가 똑같은 별을 2배 먼 거리에서 보면 4분의 1배로 어둡게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받는 에너지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이제 중학교 물리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 여기에 형광등이 있는데 눈이 되게 부셔. 눈부셔. 근데 눈부셔. 근데 이 형광등으로부터의 거리를 내가 2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형광등을 똑같이 바라보면 그러면 4분의 1배로 어둡게 보이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이걸 이용해서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할 건데 예제. 이건 써두세요. 예제. 원래 거리가 100파색에 있다고 합시다. 어떤 별이. 그리고 7등급이라고 하자. 7등급. 이 친구의 절대 등급을 구하래. 이 친구를 그럼 10파색으로 옮겼을 때 몇 등급이니? 라는 문제죠. 풀어보세요. 10초 드립니다. (100파색에) 있는 7등급짜리 별은 절대 등급이 얼마일까요? 나왔지?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들 로그 배웠어요? 로그 배웠어? 로그 뭐야? 수학 원인가? 로그 수학 원이야? 지수 로그? 그죠? 지수 로그 있죠, 그죠? 여기다가 로그를 넣으면 돼요. 여기 겉보기 등급 7, 그 다음에 별까지의 거리 여기 100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10이니까 2 곱하기 5, 그죠? 여기 5, 여기는 2등급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온 거야. 잘 봐. 여기 지금 거리를 10분의 1배로 가까워졌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100파색에 있는 친구를 10파색으로 옮겼다고 가정한 거야. 10분의 1배 가까워졌다고 가정한 거야. 그러면 밝기가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느끼는 밝기는 어떻게 돼야 돼? 이걸 제곱하고 역수 취하면 돼. 이거 제곱하고 역수. 거리 제곱의 반비례니까. 제곱하고 역수 취하면 밝기가 100배.
100배 밝게 보인다고 100배. 근데 이 100배가 몇 등급 차이야? 5등급 차이야. 5등급 차이야. 그래서 5등급을 어떻게 해야 돼? 내려줘야 돼. 2등급 이렇게. 아, 괜찮아? 이렇게. 이걸 수식화한 게 요거야. 겉절이식. 그죠? 요거. 됐죠? 그럼 연습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연습. 거리가 40파섹에 있을 때 8등급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이 별의 절대 등급은 얼마일까요? 1분 드립니다. 이 별의 절대 등급은 얼마일까요? 구해보세요. 조금 이따 쉴게요. 네. 풀어보셨나요? 어떻게 되나요? 계산 나온 사람? 얼마 나왔어? 이거 40을 여기 넣으면 돼, 안 돼? 넣으면 되긴 되는데 계산이 안 되죠. 로그 2 뭐 이런 거 안 줬잖아. 그죠? 로그 2를 외우고 있어야 돼?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얘를 거리를 4분의 1배 가깝게 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4분의 1배. 그죠? 4분의 1배. 그러면 밝기가 몇 배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이거 제곱하고 역수 취하는 거죠. 그러면 16배 밝아진 거야. 16배.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를 일단 높게 받아야 되잖아. 기본 개념은 일단 다 익혔지만 점수를 높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암기를 해주셔야 해. 뭘 암기해야 되냐면 등급 차이가 한 등급 차이가 나면 밝기비가 2.5배예요. 2.5배. 그죠? 2.5배 차이인 거야. 실제 밝기로는. 근데 5등급 차 나면 몇 등급이 5등급 차 나면 어떻게 됐어? 2.5의 5제곱이었죠. 이게 대략 100이라고. 100. 이렇게 두 개만 외우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리는데 이런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추가로 암기하셔야 되냐면 2, 3, 4 요거를 한번 써볼게. 그러면 실제로 두 등급 차이가 나면 2.5의 제곱이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계산할 수 있죠. 이건 6.25배예요. 그죠? 이거 됐죠? 근데 2.5의 세제곱이랑 2.5의 4제곱 이거 얘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 2.5의 세제곱이면 이거를 3번 곱하고 있을 거야? 실제 시험장에서? 그러고 있으면 안 돼. 그치? 어떻게 하냐면 2.5의 5제곱이 100이죠. 2.5의 4제곱은 얘를 2.5로 나누는 거지. 그럼 몇 등급이게? 몇 배? 40배. 그럼 요건 몇 배? 40을 또 2.5로 나누면 16배. 이렇게. 이 밝기 16배가 요거다, 요거. 2.5의 세제곱인 거야, 이게. 그럼 3등급 차이 난다 이 얘기지? 3등급 더 내려줘야죠, 그죠? 3등급 어치만큼 밝다니까 3등급을 내려주면 5등급 된다, 이거.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숫자들이 익숙해야 합니다. 이 숫자들이.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요 별보다 625배 밝은 별 이렇게 물어봐. 이 별보다 625배 밝은 별. 그럼 625배는 뭐냐면 이거랑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2.5의 제곱, 2.5의 5제곱, 2.5의 7제곱. 7등급.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 되니까 1등급 이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이 별보다 1600배 밝은 별, 1600배 밝은 별. 몇 등급? 응? 0등급. 0등급? 그죠? 16 곱하기 100이잖아. 1600배가. 그러니까 8등급 차이 난다는 얘기잖아. 8등급을 내려줘야죠. 0등급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밝기 끝. 표면 온도로 가겠습니다. 표면 온도. 표면 온도. 표면 온도를 구하는 방식이 맵을 잠깐 보면 표면 온도를 구하는 방식이 3개가 소개가 되는데 3개. 색깔, 그 다음에 색지수, 그리고 분광형 이렇게 3개입니다. 분광형, 컬러부터 갑니다. 컬러. 별을 볼 겁니다. 별을 볼 거예요. 근데 태양 한번 볼까? 태양은 표면 온도 몇 도라고? 6000 켈빈. 했죠? 지난 단원에서. 여기 파장 얼마야? 0.5. 0.5 단위는 뭔데?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여기까지 외우고 있죠? 괜찮죠? 근데 여기 0.4에서 0.7이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가 레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했었어. 기억나? 근데 태양보다 온도가 낮은 별 보면 온도가 낮은 별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블루고 여기는 레드예요. 그러면 블루는 적게 들어오고 레드는 많이 들어오겠죠? 그럼 이 별은 우리 눈에 적색으로 보일 거야. 그죠? 온도가 낮은 별이니까. 근데 온도가 높은 별 볼까? 태양보다 온도가 높은 별 에너지 이렇게 방출하겠지. 그죠? 그러면 레드는 적게 들어오고 블루는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청색으로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고온의 별은 청색, 저온의 별은 적색. 괜찮아? 이렇게. 고온일수록 청색으로 보이고 저온일수록 적색으로 보인다. 그럼 태양은 무슨 색깔? 노란색. 6000 켈빈. 6000 켈빈이면 노란색. 색깔 끝. 요거. 그 다음에 색지수를 먼저 할게요. 여기 교과서 순서 말고 색지수를 먼저 할게요. 요거 보시면 요런 거야. 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파장에 따른 에너지 분포가 있는데 고온의 별이 이렇게 있고요. 저온의 별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고온의 별, 얘는 저온의 별. 에너지량이 저온의 별. 근데 채널이 2개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수신하는 채널이 2개가 있는데 이렇게 B 채널과 V 채널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B 채널로 관측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현재야 이거 B 채널로 관측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요 파장 영역만 내가 수신한다는 거야. 별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다양한 파장을 다 쐈는데 내가 요 파장만 에너지를 받아들이겠다 이거고요. V 채널은 요 정도만 받아들이겠다 이거야. 이 V가 인간의 눈이에요. 인간의 눈. 0.4에서 0.7만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B는 뭐냐면 사진기예요. 사진기. 사진으로 촬영을 하면 요 정도의 파장이 에너지가 수신되는 거야. 그러면은 B는 뭐냐면 사진을 찍어. 고온의 별, 이 고온의 별을 볼게. 요거. 고온의 별을 B 채널로,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 에너지가 이만큼 들어와. 이만큼이나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요거 적분하는 거야. 적분 배웠죠? 요거 적분하면 에너지가 요만큼 들어와. 되게 밝게 보이죠? 그러면 이 고온의 별 B 채널로 바라볼 거야. B 채널로. 밝다, 어둡다? 밝다. 그럼 B 채널로 바라본 그 등급은, 그 별의 등급은 낮겠죠. 낮다. 왜냐면 낮을수록,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거니까. 괜찮아? 근데 V 채널로 바라보면 어때? 이 고온의 별을 V 채널로 바라보면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죠. B 채널로 바라볼 때보다. 어둡게 보이겠지. 그럼 V 등급은 어때? 상대적으로 높다. 높다.
근데 색지수가 뭐냐면 색지수는 B에서 V를 뺀 겁니다. B등급에서 V등급 뺀 거. 그래서 낮은 거에서 높은 거 뺐으니까 음수 마이너스. 한 번 더 저온의 별로 연습. 저온의 별. 저온의 별을 B등급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에너지 이만큼밖에 안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어두워? 어두워. 밝아 어두워? 어두워. 어두우면 등급은 어때? 높아. B등급은 높아. 근데 V채널로 보면 에너지 이만큼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죠? 밝게 보여. 밝게 보여. 사진으로 찍을 때보다 눈으로 볼 때 더 밝게 보인다 이 소리야. 그죠? 그러면 V등급은 어때요? 낮아요. 밝게 보이니까.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뺐어? 플러스. 괜찮아? 그러니까 색지수라는 건 서로 다른 채널로 관측한 등급끼리의 차이야. B랑 V를 많이 씁니다. 여기 뭐 채널이 여러 개가 더 있어요. U 채널도 있어요.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 채널. 다양한 채널로 관측하는데 주로 B랑 V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다 밑줄을 긋냐면 거기에 색지수가 낮을수록 고온, 여기 색지수가 낮을수록 고온. 결론은 외워두세요. 색지수가 낮을수록 고온입니다. 색지수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분광형을 볼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고1 때 했던 거. 오비어 파인걸 키스미 기억나니? 기억나? 그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거야. 별이 이렇게 있어. 별이 있는데 별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쭉 들어와. 그죠? 이걸 프리즘에 넣어. 분광기죠? 분광기에 넣어. 그러면 파장에 따라서 쭉 갈라져서 요렇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들어오죠.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별일 없으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실제로 별빛을 수신해서 이 분광기에 넣으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까만색 선들이 나타나. 까만색 선들. 이 까만색 선을 흡수선이라고 했어. 흡수선 또는 흡수 스펙트럼. 근데 다양한 별들을 조사했는데 이 흡수선의 패턴이 비슷한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걸 이제 분류하기 시작했지. 분류. 그 중에서도 실험실에서 수소가 좋아하는 파장, 그러니까 수소가 특정 파장을 되게 흡수를 잘해. 근데 별의 주 성분이 수소거든. 그래서 이게 뭔가 의미가 있겠다 해서 별을 딱 수신했어. 근데 수소가 좋아하는 그 파장의 에너지가 흡수된 상태로 들어오는 거. 굉장히 세게 흡수된 상태로 들어오는 친구들한테 A라고 붙인 거야. 수소 흡수선이 센 친구들을 A형 별이라고 했어. 그거보다 좀 약한 거 B형, 그거보다 좀 약한 거 C형 이렇게. 그래서 막 분류를 했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나중에 표면 온도랑 관련이 있었다.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의 대기 상태가 바뀌고 별이 방출한 에너지는 빨주노초 파남보인데 이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대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파장을 흡수한 거죠. 이게 대기 분자의 특징이야. 기체 분자의 특징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흡수해. 또는 좋아하는 것만 방출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아오는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은 거야. 이게 표면 온도에 따라 패턴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온도순으로 재배열한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거죠. 오비어 파인걸 키스미. 그죠? 이렇게. 여기가 고온이고 여기가 저온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야. 지금 여기 교재를 보시면 차이가 사실 일반인은 잘 모르죠. 나도 몰라. 그지? 이런 게 O형이래. 이렇게 나타나면 O형이고 B형이고 쭉 해서 이쪽 아래로 갈수록 까만색 선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광형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걸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거 정리할게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걸 정리. 표면 온도 관련해서 메모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표면 온도. 별의 표면 온도는 분광형으로 구분하는데 오비어 파인걸 키스미 이렇게 오비어 파인걸 키스미. 각각의 색깔을 먼저 알아야 돼. 이 분광형들의 색깔 한번 보겠습니다.
O형 별이 제일 온도가 높은 별 청색별, 그 다음에 A형 별이 백색별, G형이 황색 태양이죠. 그 다음에 M형이 적색별 빨간색, 이렇게 되고요. 분필 색깔이지. 외우기가 너무 좋아. 그럼 요거 무슨 색깔이겠어? 청백색. 그죠? 이거 무슨 색깔이겠어? 황백색. 이거 무슨 색깔이겠어? 적황색이야, 황적색이야? 주황색. 그지? 주황색. 그리고 4개만 외우면 가운데 거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색지수를 보는데 색지수가 얘가 제로야. 얘가. 이 친구가 0이 돼. 0이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 A형 별은 B등급이랑 V등급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색지수가 작을수록 고온이니까 O형 별, B형 별은 색지수가 음수고요. 얘네들은 색지수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3개를 다 쓴 거야. 이거. 그지? 근데 이게 실제 온도가 대략 얼마냐면 실제 온도가 이 G형이 태양이거든? 이 6000켈빈이에요. 6000켈빈. 태양 6000켈빈. 그리고 이 A형별 온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10,000켈빈입니다. 출제가 되게 많이 돼요. 10,000켈빈. 그리고 이 M형은 3000켈빈. 온도가 낮죠. 3000켈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O형은 약 3만 켈빈. 3만에서 4만 켈빈. 3만 켈빈. 이렇게. 실제 온도까지 외워주셔야 합니다. 됐어? 근데 이게 또 이제 암기 단원이다 보니까 암기 단원이에요. 암기 단원. 흡수선의 패턴을 지금 오비어 파인 걸 키스미 이렇게 했는데 대략적인 특징을 알아야 돼. 대략적인 특징. 그래서 처음에 이 분류할 때 A를 뭘 줬냐면 수소 흡수선. 별의 주성분 수소 흡수선이 세게 나타나는 거. 수소 흡수선이 센 별들을 A형이라고 했다. 그래서 A형 별에는 수소 흡수선이 세게 나타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수소가 좋아하는 파장을 이미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10,000켈빈짜리 별의 에너지를 수신하면 수소가 좋아하는 그 파장이 에너지가 안 들어와. 왜냐면 수소가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서 그래. 10,000켈빈이면 수소가 흡수를 잘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1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중성이라는 뜻이야. 중성. 천문학 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또라이들이 좀 많아요. 자기들끼리의 표현을 써요. 이게 중성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보시면 중성 수소 흡수선 세기가 여기서 최대가 돼. A형 별에서. 수소가 흡수를 잘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고온의 별에서는 어떤 흡수선이 세게 나타나냐면 이온과 헬륨 흡수선이 세게 나타납니다. 이온과 헬륨. 온도가 높은 별 주변에서는 헬륨이 흡수를 잘해. 근데 저온의 별은 금속 원소들, 금속 흡수선 그리고 다양한 분자들의 흡수선이 세게 나타난다. 분자들이 흡수를 한다. 그리고 저온으로 갈수록 까만색 선들, 그러니까 흡수선의 숫자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까지 알면 기출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는데 EBS 교육과정 바뀌면서 EBS에서 요 K형 별 똑같이 노란색으로 쓸까? 이 K형 별에서 칼슘 이온 흡수선, 칼슘 이온 흡수선 이게 세게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기 숫자 2 붙으면 이온이라는 뜻이야. 전자를 하나 잃었다 이 뜻입니다. 전자를 하나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온화된 칼슘 요 흡수선이 K형 별 쪽에서 최대가 되더라라는 것까지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암기 사항이었습니다. 표면 온도가 끝났습니다. 메모를 잠깐 해두시고요. 다 썼어? 다 썼어? 머릿속에는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크기야, 크기. 별의 크기. 별의 크기는 어떻게 하냐면 광도식을 이용해서 아는데, 광도식. 이게 별이야. 별 이렇게 구형으로 생겼어. 그죠? 별은 동그라미다. 근데 여기 지금 단위 면적을 잠깐 봐봐. 여기 1. 이 단위 면적에서 별이 에너지를 방출해. 뿅. 요 에너지량이
이 에너지량이 우리가 알다시피 시그마 T 4제곱이에요. 했었죠.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야. 단위 면적에서 1초 동안 나오는 에너지는 시그마라는 상수에다가 온도 4번만 곱하면 돼. 그지? 근데 별의 광도 여기다 쓸까? 별의 광도 L은 이 전체가 방출한 에너지야.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죠. 시그마 T 4제곱에다가 이게 단위 면적 여기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이거잖아. 근데 이 좌변은 이거 전체야. 여기다 뭐 곱해야 돼? 별의 표면적 4파이 R 제곱 이렇게 곱해준다. 그죠? 괜찮아 현지야? 괜찮아? 힘내. 눈 뜨고 자. 이렇게. 그럼 여기 별의 반지름을 여기서 구할 수 있죠. 괜찮아? 여기다가 식을 잠깐만 쓸게. 봐봐. 그래서 광도식이 있는데 광도는 이렇게 쓰죠. 시그마 T 4제곱에 4파이 R 제곱. 이렇게. 괜찮아? 근데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 요거 시그마 T 4제곱을 하면 단위 시간 동안 1초 동안 단위 면적 1에서 1m 이게 1 여기서 나온 에너지 뿅 이렇게 나온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좌변 있죠? 좌변은 광도의 정의는 1초 동안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한 별의 토탈 에너지야. 그럼 퀴즈야. 좌변의 단위는 뭐야? 좌변의 단위 뭐예요? 좌변의 단위 광도는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한 에너지. 그럼 단위가 어떻게 돼? 줄, 에너지니까 줄. 그 다음에 1초 동안 방출한 거니까 퍼세크 이렇게. 줄 퍼세크. 됐어? 근데 요거 시그마 T 4제곱. 그럼 이 시그마 T 4제곱의 단위는 뭐가 될까?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잖아. 뭐가 돼야 돼? 에너지니까 줄. 단위가 줄이어야죠. 에너지의 단위 줄. 근데 단위 시간 동안 퍼세크. 단위 면적에서 퍼 미터 제곱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그럼 여기 거리잖아. R이 반지름이잖아. 미터잖아. 미터 제곱이랑 퍼 미터 제곱이랑 사라지면서 줄 퍼세크만 남는 거죠.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내가 별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뭐랑 뭘 알면? 광도랑 별의 표면 온도만 알면. 그지? 그러면 별이 큰 별. 그러니까 나는 밤하늘의 별들 중에 큰 별을 찾고 싶어. 크기가 큰 별 찾고 싶어. 그러면 어떤 별 찾아야 돼?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별 찾으면 되지.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별. 겁나 큰 거잖아. 괜찮아?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별의 크기까지 했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여기까지. 괜찮아? 다 됐어? 오케이. 이제 필기를 하겠습니다. 필기. 요거 메모했죠? 요거. 오케이. 필기 할게요. 이제 필기. 오늘 내용의 총정리입니다. 인간이 별을 처음에 관측할 때 가장 단순하게 밝다 어둡다 이렇게 관측했어. 이게 겉보기 등급이죠. 그죠? 겉보기 등급. 인간이 제일 처음에 관측한 게 겉보기 등급이야. 겉보기 등급. 근데 이 겉보기 등급은 실제 밝기가 아니지. 별이 실제로 밝은지 어두운지를 보는 게 아닌 거야. 그럼 별의 실제 밝기를 알려면 뭐 알아야 돼? 뭐 알아야 돼? 별의 실제 밝기를 뭐 알아야 돼? 절대 등급? 절대 등급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 거리를 알아야지. 거리. 근데 거리는 어떻게 알아? 연주시차. 연주시차를 관측한 거야. 이건 고대 그리스. 이거는 얼마 안 됐어. 그죠? 얼마 안 됐어요. 연주시차를 관측해서 이 연주시차로부터 별까지 거리를 구했어. 별까지 거리를 구했어. 그럼 첫 번째 공식. 요 관계. 요거 1번식. 1번. 별의 거리는 연주시차의 역수. 요거.
단위가 연주시차는 매우 작은 각, 초로 표현되고요. 거리는 파섹으로 표현됩니다. 별까지 거리를 파섹이라는 단위로 씁니다. 이게 첫 번째 식이야. 1번. 얘들한테 여기 뒤에 쭉 이어서 쓸 거다. 그럼 거리를 알면 비로소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별의 실제 밝기, 광도를 알 수 있죠. 이게 절대 등급을 의미하는 거야. 절대 등급. 라지 M. 절대 등급. 광도랑 똑같은 의미죠. 그럼 요 관계를 한번 써볼게요. 요 관계, 요 파란 네모, 요 관계가 두 번째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n-m은 5 로그 r 빼기 5. 이 식에서 역사적인 순서는, 관측 순서는 겉보기 등급을 먼저 관찰합니다. 그 다음에 별까지 거리를 구해서 절대 등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반부에 했던 별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별의 밝기입니다. 근데 별의 표면 온도도 했죠, 우리가? 별의 표면 온도. 별의 표면 온도 T. 표면 온도. 근데 표면 온도 구하는 방식이 세 개가 소개가 돼. 세 개가. 첫 번째는 별의 컬러. 두 번째는 색지수. B 빼기 V. 여기서 말하는 이 V 등급이 겉보기 등급이랑 똑같은 거예요. 겉보기 등급을 알아서 V 등급을 구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분광형. 별빛을 받아서 까만색 선들의 패턴으로 온도를 추정한다. 전부 다 별빛을 보는 거야. 별빛. 빛을 받아서 관측하는 거야. 이걸 분광 관측이라 그래. 정리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별빛 받으면 온도 알 수 있어. 별빛을 수신하면 온도를 알 수 있어. 그죠? 여기 관련된 내용은 아까 정리를 해줬죠. 그걸 암기하셔야 돼. 그 다음 마지막 식이 뭐냐면 이 두 개 이용해서 나오는 별의 크기식이죠. 별의 크기. 이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지막 요 관계, 빨간 네모. 요 관계가 세 번째 식인데 세 번째 식은 광도식. 광도는 시그마 T 4제곱에 이게 단위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죠. 근데 광도는 전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니까 4파이 R 제곱 이렇게 곱해준다. 이렇게 세 개의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물리량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괜찮아? 여기까지가 5단원 내용이고요. 다음 단원, 마지막 단원에서 여기 식이 두 개가 더 추가가 되고 물리량이 몇 개가 더 붙어서 이 표가 완성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럼 지구과학 1을 푸는데 필요한 공식은 5개. 사실 이건 중학교 내용이니까 4개. 이렇게 4개. 2개 추가됩니다. 4개. 4개의 식을 이용해서 모든 천문학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해 두시고요. HR도를 잠깐 보시면 이제 내용은 거의 다 끝났어. HR도는 헤르츠 스프룽 러셀이야. 헤르츠 스프룽 러셀 다이어그램. 사람 이름인데 두 형이 같이 만들었대요. 근데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더 편하게 물리량들을 표현하기 위해서인데 이거 맵을 잠깐 보시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 두 변수로 광도와 표면 온도로 다이어그램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봐봐. 얘가 이렇게 됐어. 표면 온도, X축 표면 온도 이렇게. 그 다음에 광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이 고온인 거야. 이쪽 고온, 이쪽이 밝은 거야. 이렇게 그렸어 다이어그램을. 왜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겠어. 근데 표면 온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외운 오비어파인 거를 여기다 쓰면 되겠죠. 오비어파인 걸 키스미 이렇게 해서 이쪽이 고온, 이쪽이 저온 이렇게. 그지? 그리고 위쪽이 밝다, 아래쪽이 어둡다. 그럼 절대 등급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커지겠죠. 절대 등급이 클수록 어두운 거니까. 근데 수많은 별들을 조사해서 여기다가 다 찍어 보니까 다 이렇게 분포하더라고. 대부분의 별들이 이렇게 분포했어. 이 별들을 주계열성이라고 그래. 주계열성. 여기 주계열성. 근데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야.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밝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밝다. 하죠? 너무나도 합리적인 거죠. 별로 이상한 게 없지, 그지? 근데 이 별들의 물리량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여기 봐봐. 이 좌상단으로 갈수록 있잖아. 좌상단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요.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그다음에 광도도 크고요. 별의 크기, 반지름도 크고 별의 질량도 큽니다. 전부 다 커요.
뭐만 짧냐면 수명만 짧다. 수명이 짧아요. 좌상단으로 갈수록 전부 다 큰데 수명이 짧아. 이게 주계열성의 특징이야. 빨리 죽어. 그래서 지금 주계열이 이렇게 쭉 있죠. 요 별들이 주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거성이 뭐냐면 거성이 별이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이에요. 여기. 요 별들을 어떻게 읽냐면 봐봐. 표면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별. 표면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별. 그럼 식에서 여기 식에서 표면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왜 밝아? 반지름이 크니까. 그죠? 그래서 거성. 주로 적색으로 보여서 적색 거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별들은 뭐야? 이 경향이 더 뚜렷한 거죠. 저온인데 더 밝아. 겁나 크니까. 초거성. 그죠? 초거성. 밀도는 더 작아집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은 커지고 밀도는 작아져. 반대로 이쪽 볼까요? 이쪽. 백색에서 여기. 여기는 뭐예요? 온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별. 왜냐면 겁나 작으니까. 그지? 백색에서. 근데 밀도는 꽤나 커요. 밀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중성자별과 블랙홀이 있는데요. 중성자별과 블랙홀은 더 극단적인 천체. 이 일반적인 천체들이 분포하는 H열도를 벗어나서 H열도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쪽에 있는 천체들. 중성자별 그리고 블랙홀은 저 밑에. 매우 고온이면서 매우 어둡죠. 밀도가 굉장히 큽니다. 극단적인 천체들이에요. 중성자별, 그다음 블랙홀 저쪽에. 이러한 천체들이 있고요. 별이 진화하면서 각각의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마지막 내용은 광도 계급인데 이거는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까 H열도에서 이렇게 있어. H열도. 여기가 표면 온도고 여기 광도야. 이런 거지. 내가 밤하늘을 바라봤어. 근데 노란색 별이 있어. 노란색 별. 태양이 노란색이잖아. 노란색이면 6000 켈빈이거든. G형. G형이다. 별빛을 딱 수신했더니 G형 별이야. 그지? 근데 이게 주계열성이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다. 6000 켈빈이라는 것만으로는. 그지? 왜냐면 주계열 라인에 있는 별들은 여기 있잖아. 그죠? 이렇게. 근데 여기가 6000 켈빈이라고 하잖아. 여기 G형 별을 내가 찾았어. 근데 주계열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별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주계열에 숫자가 하나 더 필요해. 우리가 이 X축만 가지고 X값만 가지고는 여기에다가 별을 딱 찍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온도가 똑같더라도 광도는 다를 수 있으니까 별의 크기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요 라인상에 있는 별들의 숫자 5 해서 얘가 주계열을 의미하는 계급입니다. 이걸 광도 계급이라고 해요. 주계열. 그래서 태양이 G2형이거든요. G2형. G형이면 6000 켈빈인데 그 G형 중에서도 더 세분화를 시켜. G0, G1, G2, G3 이렇게. 근데 태양은 G2 한 5800 켈빈 정도. 근데 G2, 5 이렇게 붙이는 거야. 태양은 주계열성이니까. 근데 이러한 별들이 있죠. 여기. 저기 위에 있는 초거성들. 이 초거성에는 1이 붙어요. 초거성에는 1. 초거성. 그래서 표면 온도가 6000 켈빈인데 엄청 밝은 별이 있어. 저기에. 6000 켈빈인데 되게 밝다. 이런 거 초거성이면 여기다 딱 찍히는 거죠. G2, 1 이렇게 해서. 그죠? 요 별은 뭔데? 요 별은 G2, 5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숫자들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성을 3으로 붙이고요. 거성 3. 마지막 백색의 성이 7이 됩니다. 백색의 성이 7. 이게 백색의 성. 그래서 얘를 왜 도입했냐면 온도 정보만 가지고 H열도에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정보 하나를 더 추가해서 H열도 상의 정확한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광도 계급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1357을 외운다. 1357.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네, 고생하셨고요. 과제는 알다시피 여러분들 그 뒤에 예제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별의 물리량까지 했던 거 예제 풀어 오시면 되고 6번까지 풀어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따가 프린트가 또 나갈 겁니다. 별의 물리량 관련돼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프린트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칠판 정리하고 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